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대정전, 파리 에펠탑 단전, 워싱턴 DC의 일부 단전, 파키스탄 대정전이 동시에 또는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등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전력 공급망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과거 일부 지역에 단전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인 정전 사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진 국지적 단전이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 우주군이 전 세계의 방송 전파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긴급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와중에 빅텍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바이든에 불리한 모든 언론을 막는 가운데 나온 우주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래드클리프 D&I 국장은 우주군이 공식적으로 정보국의 18번째 성원으로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민주당은 공황 상태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수정헌법 25조 카드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 헌법의 권위자 앨런 더슈위츠도 트럼프 탄핵은 위헌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핵무기 통제권과 관련해 시비를 걸자 군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수권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캐피털 힐 사태를 반란이나 폭동이 아닌 First Amendment Protest라고 표현했습니다. 언론을 막은 민주당과 빅텍에 대항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자발적 시위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앉힌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라스무슨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캐피털 힐 사태 이후 급상승해 51%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45%에서 6%나 오른 건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며칠 후 내려올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닙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1월 17일 있을 대규모의 무장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의 취임식을 염두에 둔 사전 안전 조치인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군이 트럼프 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렉에 주둔하고 있는 제18 공정사단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Doomsday Clock, 종말의 시계라는 문구와 함께 시계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제18 공정사단은 세계 어디든 짧은 시간 안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종의 특수임무를 암시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폭로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곧 정부 관료와 부유한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린이 성매매와 소아성애가 세계적인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존 로버츠 연방수석 대법관, 힐러리 클린턴, 낸시 펠로시, 마이크 펜스, 제프리 앱스타인, 빌 게이츠를 포함한 수천 명이 폭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폭로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는 희망을 걸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청신호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움직임입니다. 과거 4년 동안의 외교적 성취를 자평한 폼페오는 대타이완 교류와 관련된 모든 제안을 풀었습니다. 중공 관영 환구시보는 바이든 취임 전 폼페오가 타이완을 방문하려는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안하지만 잘못 짚었다고 화답했습니다. 폼페오의 해외 순방은 유럽이 마지막이라면서 이번 주에는 타이완 방문 계획이 없지만
타이완에 대한 꾸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충수로 패닉에 빠진 중공의 외교를 비웃었습니다. 흔히 바이든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제법 있는데 그건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미국의 공산화입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대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투는 세계 문명사에 없었던 정의와 사악함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은 중공 모택동 시대 광기 어린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과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미국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0일자 월트리뷴에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Ex-CIA Chief Brennan wants more-like public humiliation sessions for Trump supporters. 전 CIA 국장 존 브레넌,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택동 스타일의 공개 망신을 원한다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공의 문화 대혁명식이 모택동의 홍위병들은 구시대의 유물과 사상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유적 파괴 행위와 함께 반대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반혁명 분자를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브레넌은 오바마 시절 CIA 국장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인물인데 그가 모택동 시기 인민재판을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공개 망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브레넌은 굉장한 극좌파입니다. 그는 일찍이 1976년 미 공산주의 후보였던 거스 헐에게 표를 던졌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브레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도록 한 뒤에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를 부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일본 막부시대 지저스의 그림을 밟아야만 처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기독교 탄압 후미에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게이트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유산을 없애야 한다는 그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에 눈감은 모든 정치인, 정부 관리, 언론인, 톡쇼 사회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협박했습니다. 브레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 게이트를 날조한 범죄가 드러나 처벌을 받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CIA 전국장 브레넌이 러시아 게이트를 어떻게 날조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는지는 The Hammer is the key to the coup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해머는 토마스 맥키너니 장군이 언급했던 해머 앤 스코어 카드의 해머로 감시용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메리 패닝과 앨런 존스는 버락 오바마, CIA 국장 브레넌, 전 DNI 국장 제임스 클래퍼와 CIA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플린을 도청하고 감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고난을 당한 것도 이 같은 오바마와 브레넌의 음모를 간파하고 정보기관의 비리를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27일 라이프제트라는 매체는 이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모든 길은 브레넌으로 통한다는 부제의 기사는 CIA가 불법 스파이 공작을 벌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몰래 사용했으며 플린 장군이 이를 감사하려다 누명을 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린 장군의 변호를 맡아 사면을 이끌어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비키 맥키나 쇼에 출연해 그간 있었던 비화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 때 국방정보국장이 됐던 플린 장군은 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마찰을 빚은 뒤 낙마했습니다. 플린 장군은 2016년 저서 The Field of the Fight: How We Can Win the Global War Against Radical Islam and Its Allies 전장, 우리는 어떻게 극단 이슬람과 그 동맹에 대항한 글로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를 낸 바 있습니다. 플린 장군은 이 책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의회에 출석해 미국은 몇 년 전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한 뒤 국방정보국장 자리에서 낙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플린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국가안전보좌관을 잠깐 지내다 또다시 딥스테이트 공작에 의해 누명을 쓰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의회 상하 연석회에서 선거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었던 조시 홀리 의원에 대한 끔찍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셔널 퍼스트에 따르면 1월 7일 조나단 기틀리는 조시 홀리를 산채로 피부를 벗겨 소금에 절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기틀리는 트위터에 이 같은 협박을 올린 뒤 문제가 되자 삭제했는데 포스팅 당시 많은 민주당 지지 네티즌들이 이에 호응하며 조시 홀리를 조리돌림했습니다. 조시 홀리가 상하 연석회의에서 선거 부정을 조목조목 따진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조나단 기틀리는 켄터키 대학 조교수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NIH 국립보건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6,000명의 연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NIH는 앤서니 파우치 같은 고위직 의사들을 위한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우한폐렴 대책을 제시한 곳입니다. 내셔널 퍼스트는 조나단 기틀린이 NIH에 있었을 때 앤서니 파우치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학 박사인 조나단 기틀린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조시 홀리 의원에 대해 산채로 피부를 벗겨 소금에 절이겠다고 협박을 했는지 그 배우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무슨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겠느냐는 것은 미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은 1868년에 그리고 1877년에는 막스주의 정당인 사회주의 노동당도 나타났습니다. 막스주의와 함께 지금은 모택동주의자들도 미 정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바마 시절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모택동 장식물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전 CIA 국장 브레넌이 모택동식 숙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극좌 스펙트럼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에 가둬야 한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면 미국민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